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자윤입니다. 국내 증시 ASML발 실적 쇼크로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도가 26거래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순매도를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2시간 동안 그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관련주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은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늘 급락으로 마감한 종목 많은데요.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의료기기 관련주나 진단키트 관련주 오늘 급등 나온 종목들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 문자 메시지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 살펴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핫했던 이슈 3가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1,600여 개 넘는 종목이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오늘 급등세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어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됐죠.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넥신이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펩트론도 상한가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오늘 24%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인벤티지랩도 3%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섹터도 잘 버텨줬습니다. 우진엔텍이 4%, 두산에너빌리티 2%, 한전산업도 3%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구글이 SMR 기업과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 속에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 연출했는데 원전주들은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잘 버텨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 이슈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일 목요일이죠. 중국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화장품, 관광, 그리고 철강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하락세 연출했지만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자세하게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가지 이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성웅 이사 그리고 민푸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연일 주식시장에서 핫합니다. 위고비 출시 오늘로 이틀째가 됐는데 약국에서 뱃살약으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성우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블루엠텍 같은 종목들은 상승세 보여주다가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거든요. 펩트론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달리고 있는데 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는 선별적인 접근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주가들이 다 어느 정도 저점 대비해서 펩트론은 거의 2배 이상이진 않은 거죠. 낮고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시세가 날 만큼 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거는 비만 치료제는 대세는 맞는 것이고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음번에 이게 게임 체인저 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구용 부분 같은 경우가 약간 게임 체인저 요소가 있다 보니 국내 해외에서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 지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를 추격한다라는 건 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에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판매 실제로 되면서 중간에 또 그런 얘기 나오겠죠. 잘 팔려서 물량이 지금 되게 딸린다? 그런 얘기 나오면 블루엠텍 이런 쪽 종목들이 반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바라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고요. 민푸름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때 사실 저희가 비만 치료제 세론이 나왔을 때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제 시작도 안 했죠.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월요일에 제가 그때 블루엠텍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좀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위고비가 이제 막 출시했죠. 지금 기대감이 이렇게 이만큼 형성이 되어 있다가 출시를 하면서 이제 재료 소멸성
이제 호재 소멸성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약간 했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고비가 연속성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출시했어요. 아직 실적이 이제 기대감 형성이 중이지만 전망이 뚜렷하게 얼마를 벌 것이다라는 전망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기대감은 무럭무럭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돌발적인 뭐 부작용 이슈라던가 뭐 다른 이런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은 좀 꾸준히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비만 치료제 전체 섹터에 대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고비뿐만이 아니라 이 강력한 경쟁사죠. 일리아릴리에서 나올 지금 젯바운드, 즉 마운자로라는 새로운 비만 치료제가 원래는 이제 출시된 날짜가 이제 미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고비가 너무 흥행을 하니 좀 땡길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리아릴리에서 나오는 비만 치료제는 위고비보다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펩트론 왜 가죠? 펩트론이 일리아릴리랑 비독점 계약을 했어요. 그 기술이 예를 들어볼게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위고비를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위고비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서 2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이제 일리아릴리에서 나올 이 새로운 비만 치료제는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또는 두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이런 비만 치료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출시되기 전까지 또 비만 치료제는 어떤 걸 소비하겠어요? 결국엔 위고비입니다. 위고비를 쭉 소비하다가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렇게 엄청나게 또 시장에서 주목이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지금 비만 치료제는 단기간의 테마주라기보다는 좀 길게 봐도 좋을 만큼 특히나 이제 실적으로 좀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런 회사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탑픽을 펩트론으로 꼽아주시는 건가요, 대표님? 펩트론은 지금 좀 너무 많이 들어가기 올랐죠. 너무 네. 무섭죠. 오늘 상한가 가까이 갔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블루엠텍을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블루엠텍 같은 경우가 오늘 빠졌다고는 하지만 이거 차트 켜놓고 보면은 전혀 조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어제 굉장히 전 거래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정도가 이게 조정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지금 사실 더 빠져야 돼요. 조정이 오늘 같은 장세에서 이 정도밖에 안 빠진 거라면 여전히 강세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종목이 이 고점 7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블루엠텍이 어떤 회사냐면 유통사예요. 말 그대로 의약품 받아서 병원에다 이제 이렇게 갖다 주는 이런 회사인데 지금 위고비 물량 중에 한 60%를 배정을 받았거든요. 지금 이미 기존의 삭센다도 이 회사가 유통을 하고 있었고 지금 삭센다보다 제가 알기로는 한 2배 가까이 납품가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삭센다가 지금 국내 매출만 40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얘는 위고비는 800억 그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국내 이 의약품 유통사 중에서 위고비로 그 유일하게 이제 그 실적 개선이 조금 보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들고 계셨던 분들도 지금부터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가면서 좀 긴 호흡으로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프롬 대표님의 탑픽 종목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로운 테마가 형성됐습니다. 페노피 브레이트 관련주가 오늘 새롭게 떠올랐는데 고지혈증 치료제인데 당뇨와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호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관련된 종목으로 뭐 한국파마, 대화제약, 명문제약, 진양제약 이런 종목이 좀 떠올랐거든요. 오늘 급등해서 좀 계속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대화제약은 원래 좋았고 종목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확산이 돼요. 어떤 물질이 주 물질인데 뭐 GLP-1 기전 이쪽이 주 물질인데 나머지 다른 물질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민해 봐야 될 게 1등주를 사느냐 이제 확장되는 주변주를 사느냐인데 과거에 제약바이오가 부각이 될 때 주변주가 시세가 날 때는 뭐 대부분 한 8분응선 넘어선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변주 매매 빠르신 분들은 뭐 하는 부분은 열어둡니다. 그런데 각자의 원칙에 따라서 살펴보면 저는 주변주 같은 경우는 접근을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보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종목이 한번 시세가 다른 요인으로 났었다가 또 재료를 새롭게 대입을 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죠. 뭐 굳이 뭐
확산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잠잠했었던 중국 경기 부양책 이슈입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이슈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온 건 바로 9월 24일이었습니다.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한 건데요. 다다음 주인 10월 8일에 또 2천억 위안을 조기 투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2일 토요일에는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리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내고 있는데 내일이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11시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 장 중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도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 좀 기대하고 계세요, 이사님?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중간에 막바지에 내놓은 걸 보면 시장에서는 좀 파급력이 약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우리 생각해 볼 게 한번 공매도 환매수, 그다음에 롱펀드 유입으로 인해서 지수는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게 거의 한 30% 넘게 올라왔죠.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원래 연휴 뒤에 소비와 관련된 부분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를 한 거고, 그런데 썩 뛰어나지 않았고 여기 더해진 부양책도 좀 물음표죠. 거기 더해져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가 수요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요인이 강하게 나오기는 힘듭니다. 아마 공급 쪽에 제한을 좀 두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생각할 건 지금 여기에서 중국이 최선인가? 그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말 중국 좀 매매하고 싶으시면 국내 중국 관련주를 매매할 게 아니라 이 경기 부양은 원래 아니다가 더해진 부분이 플랫폼 쪽의 부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의 중국 상장된 플랫폼주를 찾아서 굳이 하신다면 보시는 거고, 아니면 ETF를 하시는 거고요.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민푸른 대표님께는 부양책 수혜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장에 GKL이나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이 좀 VI가 걸리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쪽을 봐야 할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이 나오니까 철강 쪽을 봐야 할지, 대표님은 어떤 쪽 보고 계실까요? 지금 건설 자재값이 좀 떨어졌거든요. 떨어져서 뭔가 철강 쪽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중국 관련 테마주가 강세를 보일 때는 시장의 흐름이 약세일 때가 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일 이제 기자회견을 앞두고 기자회견 전후로 해서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급등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급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유지가 돼야죠. 근데 유지가 될 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원래 중국 테마 관련주들은 일단 시총 작은 형성그룹인가 그런 종목들이 이제 갑자기 이유 없이 좀 급등을 보일 때가 많은데, 그런 종목들은 급락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전업 투자자 분들이거나 굉장히 손이 빠르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접근을 좀 지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굳이 그래도 중국 부양책이 계속 나올 텐데 하나 정도는 들고 가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강원랜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원랜드가 원래는 한 연말 가까워지면서 좀 이렇게 이 기대감, 실적 개선 기대감, 요것 때문에 돈을 잘 벌 것이라는 예상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연말 되면 놀러 가니까. 거기다가 이제 중국 부양책이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관광객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강원랜드가 또 연말에 이제 4분기 요런 식으로 해서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중국 부양책 관련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원랜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라라라님께서 부양책이 내일 11시쯤에 발표된다고 하니까 오전장에는 매수를 자제해야겠네, 이런 댓글들도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민푸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부양책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손이 빠르거나
전업 투자자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 있을 수 있고요. 밥도 여기서 먹을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네. 이게 급등이 정말 몇 초 만에 확 올라가서 몇 초 만에 10% 이상 빠지는 게 중국 테마 관련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원랜드나 뭐 포스코홀딩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일 중국 부양책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손해보면 안 되죠. 급등락이 있을 수 있다. 요걸 염두에 두시고 나 그거 감안할게 라고 하시면 접근하셔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부양책보다 중요한 거는 TSMC의 실적 발표인 듯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3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